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에 의료계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오는데요. 응급의료 전문가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김호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보도를 보면요. 이번 압사 사고 상황에서 가장 이제 많은 분께서 사망하시게 된 원인이 흉부 압박을 한 질식이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상황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실제로 너무 참담하고요. 사실은 네. 이게 뭐 서울 도심에서 일어날 일인지에 대해서 뭐 저도 의료 전문가라고 하기 이전에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게 순식간에 벌어진 경우를 보면서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설명은 되지만 네. 과연 이런 게 일어났어야 됐나라는 사실은 좀 허탈함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2022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됐을까라는 허탈함이 든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특히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늘 생명에 대한 총각을 다투는 상황들 접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많이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는 골든타임이라는 것, 사고나 질병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이 전문의가 환자를 보셔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번 사고가 왜 골든타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을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응급실에서 보면은 이게 네. 그 심정지가 되시는 분들은 그 연령이 많으신 분들 또는 네. 이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변을 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심장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렇죠. 정말 건강하신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일단 이런 변을 당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이런 분들은 실제로 어떤 사고가 있더라도 실제로 견딜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이마저도 그 견디는 것까지도 지나버릴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환자를 반드시 눕히고 나서 그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게 3 내지 5분 이렇게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우리가 지금 지적을 하는데, 네. 그리고 환자가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응급처치가 들어갔을 때부터 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안정되게 끄집어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또 많은 구급차가 대형 3단계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신속하게 우리나라 구급대원들이 진짜 열심히 그 현장까지 달려왔지만 네. 실제로 환자까지 다가서는 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네. 오히려 정말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참 힘이 빠지는 거는 골든타임을 언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 부분은 의학의 영역은 아닙니다만 뭐 유사한 사고 상황들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많이 지켜보셨을 테니까요. 이번에 물론 많은 시민이 그 인파가 밀집을 했고요. 교통도 뭐 꽉 도로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랬긴 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미연에 혹시라도 사고 발생하면 응급의학 인력이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된다는 이런 아쉬움도 느끼십니까?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세월호 이후에 저희가 마련이 됐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DMAT라고 DMAT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권역센터를 세월호 이후에 많이 개설을 하고 각 병원에서 현장으로 의료진을 파견하는 시스템이죠. 재난 시기에. 네. 근데 이 팀도 완전히 서울만이 아니고 수도권을 통합해서 14개 팀. 그러니까 서울대가 두 개 팀이 갔기 때문에 15개 팀이 현장에 출동을 한 거거든요. 네. 이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는 정말 무슨 예행 연습을 하더라도 정말 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 위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중앙에 있는 위치에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또 그동안에 앰뷸런스에 구출을 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가 가리고 있으면 그 자동차를 망가뜨려도 된다. 뭐 이런 법령까지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진행을 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죠. 실제로 구급대원들이 정말 열심히 접근하고자 했지만 사실 그럴 수 없었던 상황. 또 한 가지는 접근했더라도 일단 압사로 인한 겹겹이 쌓여있는 이 사람의 어떤 그 형태를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실 어떤
숙련됨이 없었던 내용들이 사실은 조금 안타깝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시민들께서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실시하시는 그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께서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상황을. 우리 지금 앵커께서도 아마 그 경찰을 하셨을 때, 예. 솔직히 우리가 경찰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내가 제복을 입고 무슨 그 일을 할 때하고, 네. 그냥 지나가다가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다르죠. 네. 실제로 응급학과 의사 중에 제 그 동료 중에 한 명이 그 현장을 지나가다가, 네. 실제로 환자를 이렇게 봤는데, 예. 굉장히 참혹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예. 실제로 거기에 뛰어드셔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는 그분들이 지금 남아있을 그 머릿속의 잔재 또는 네. 그 트라우마를 사실은 굉장히 끌어안고 있을 거라는 그런 되게 우려가 좀 사실 있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구급대원들 실제로 이걸 기다리면서 또는 다른 병원 이송하는 것들을 일단은 기다리면서 또 옆에서 절규하는 가족들이 계속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네. 심폐소생술을 계속 유지했을 때 또 경찰분들 네. 사실은 그분들의 노고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네. 이 압사라는 또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문제가 더 또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일단은 효과적으로 환자를 끄집어내서 이송을 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교수님 꼭 이것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그동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그 상황들, 사건들, 사고들 겪으면서 응급 환자 이송 체계를 정비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이 참사가 발생하면서 너무 많은 환자들이 특정 병원에만 몰려서 상당히 그 응급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이 들리던데 사실인가요? 아마도 이제 현장 진료 지휘부가 만들어지고 아마 그 분류소를 일단 운영을 했을 텐데 예. 지금은 어떤 섣불리 어떤 판단을 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어떤 그 사망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사망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네. 사실 그 부분들도 아마 현장에서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부상자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살았는지가 이제 추후에 아마 이제 통계적으로나 어떤 이게 밝혀질 내용들인데 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런 살릴 수 있는 분들이 실제로 제대로 된 병원으로 이송됐는지는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네. 저희가 좀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네. 한 2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환자를 이송하고 정리됐다라는 이 모습을 봤을 때는 네. 아마도 그 현장 지휘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장 지휘소의 어려움 그리고 아마도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했을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현장 지휘소만의 어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 작동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네. 막았어야 되는 부분을 항상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응급의료인이 무슨 이런 얘기까지 하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네. 응급처치를 전문으로 하는 응급학과 의사 입장에서는 예. 응급처치의 가장 올바른 응급처치는 응급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 이 상황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오후 시간부터 그쪽에 있는 상점 주인분들이 너무 인파가 많은 것들을 어디 신고를 계속 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네. 사실은 출구와 입구가 똑바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은 네. 결국은 이렇게 매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네. 이 가운데서 일단은 이런 지형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압사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조금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네. 제가 항상 이런 방송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10만 명이 거기에 운집해 있었다. 지금 잠실 주경기장에 지금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관객 숫자가 6만 7천인가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만 명이거든요. 예. 잠실 운동장에 10만 명의 인원이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체계가 예행 연습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됐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이루어진 뒤에 어떻게 됐느냐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네. 하기 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 뭐 교수님도 그렇지만 여러 전문가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도 철저하게 진상 규명되고 다시는 재발 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러한 혹시라도 예견 가능하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응급의학 전문의가 경찰, 소방 등과 함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어떤 가능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이러한 어떤 모임체, 협의체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네. 왜냐하면 이 전문가들은 항상 우리가 그 모습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그 위험성에 대한 것들이 일반인과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위험에 대한 문제를 항상 여기는 괜찮았으니까 괜찮다라는 게 아니고 네.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개선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의학적으로도 판단을 해야 되고 네. 군사적으로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행정과 뭐 구조만으로 판단을 했다. 결국은 의학적인 부분이 빠져나가게 될 경우에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효과적인 대처를 전혀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네. 결국은 재난은 구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사람이 다치는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까지를 같이 통합해서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네. 가동이 되어야지 이런 것들이 재발되는 것들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주신 말씀 꼭 현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